컴퓨터가 본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단순히 픽셀 덩어리를 인식하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처럼 사진 속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해답을 제시한 모델이 있습니다. 오픈 AI의 클립인데요. 오늘은 이 클립이라는 마법이 어떻게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묶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? 그러니까 픽셀로 된 데이터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게 강아지다, 고양이다 이런 개념을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? 예전 방식은요, 정말 엄청난 노가다였습니다. 말 그대로 수백만 장, 수천만 장의 사진에다 사람이 일일이 라벨을 붙여서 가르치는 거예요. 이 사진은 개, 저 사진은 고양이, 이렇게요. 그 유명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바로 이런 피땀 눈물의 결과물이죠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. 게다가 딱 가르쳐준 것만 알지 조금만 다른 게 나오면 바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요.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. 컴퓨터가 우리처럼 그냥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수억 개의 이미지랑 거기에 달린 온갖 설명들을 보면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. 바로 이 생각의 전환, 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바로 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클립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도전장을 던집니다. 그게 뭐냐면 단 한 번도 따로 배운 적 없는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. 지금부터 클립이 보여주는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을 한번 보시죠.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? 기존 AI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질문일 텐데요. 한 번도 이건 산토끼야, 이건 집토끼야 하고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과연 AI가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정말 미묘한 차이잖아요. 그쵸? 정답은 놀랍게도 네, 할 수 있다입니다. 보세요. 클립은 산토끼 사진과 집토끼 사진을 기가 막히게 구별해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둘을 구별하라고 따로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바로 이게 클립의 가장 무서운 능력, 제로샷 성능이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맞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?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? 그 비밀은 아주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. 바로 학습 방법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. 모든 걸 뒤바꾼 그 엄청난 아이디어, 바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겁니다. 이전 방식과 클립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. 왼쪽의 옛날 방식은 사람이 만든 몇 개 안 되는 정답 라벨에 갇혀 있어서 어휘력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오른쪽의 클립 방식은요, 그냥 웹 전체가 교과서예요. 살아 숨쉬는 진짜 언어를 배우니까 어휘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거죠.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판을 뒤집은 혁신입니다.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,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입니다. 자그마치 4억 개. 인터넷에서 끌어모은 4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 짝꿍이 클립의 스승이었던 셈이죠.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클립의 그 넓고 깊은 지식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문 용어로는 이걸 자연어 감독이라고 불러요.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아이한테 이건 강아지야 라고 딱딱하게 적힌 학습 카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. 그냥 강아지 사진 밑에 사람들이 우리 집 댕댕이 너무 귀여워, 산책하는 골든 레트리버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놓은 글들을 통째로 보여주면서 배우게 하는 거죠. 훨씬 더 현실적이고 풍부한 학습이 가능하겠죠? 자, 그럼 이제 CLIP의 머릿속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? 도대체 어떻게 이미지랑 텍스트, 이 둘이 서로 말을 통하게 되는 걸까요? 어떻게 둘만의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. 클립 안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팀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 명은 이미지 분석 전문가,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텍스트 분석 전문가입니다. 이 전문가들을 저희는 각각 이미지 인코더,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라고 부릅니다. 이미지 인코더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딱 보고 시각적인 특징들을 쫙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요. 텍스트 인코더는 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의미, 즉 시멘틱한 의미를 추출해내는 거죠. 자, 이 두 전문가가 자기 일을 끝내고 어디서 만나냐면요. 바로 공유 임베딩 공간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만납니다. 이걸 거대한 가상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모든 이미지와 모든 텍스트가 이 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위치를 갖게 되는데요. 진짜 마법은 여기서 일어납니다. 의미가 비슷한 애들끼리 바로 옆자리에 배치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은 귀여운 멍멍이라는 텍스트 바로 옆 책장에 꽂히게 되는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그럼 이 똑똑한 도서관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? 어떻게 책들을 제자리에 착착 정리하도록 훈련시킬까요? 그 방법이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재밌습니다. 바로 거대한 짝맞추기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. 게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두 전문가,
그러니까 두 인코더한테 올바른 이미지랑 올바른 텍스트 설명을 정확하게 짝짓도록 가르치는 거예요.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림 카드랑 단어 카드 맞추기 게임 딱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훈련 방식을 대조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.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. 맞는 짝,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과 강아지라는 텍스트는 서로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만들고요. 틀린 짝, 그러니까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라는 텍스트는 서로 밀어내는 자석처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? 먼저 이미지랑 텍스트를 한 묶음 가져옵니다.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의 점수를 계산해요. 그 다음엔 규칙은 딱 두 가지예요. 정답인 애들은 점수를 높여서 가깝게 만들고 오답인 애들은 점수를 깎아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. 이 단순한 게임을 수억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느 순간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의 진짜 의미를 연결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한 짝 맞추기 게임 같잖아요. 근데 이 게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? 네, 바로 AI 업계 전체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. 이 단순한 짝 맞추기 능력이 모델에게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줬습니다.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로샷 분류 능력이에요. 이게 왜 대단하냐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문제도 텍스트로 설명만 해주면 그냥 척척 풀어버리는 거거든요. 이 초능력은 정말 쓸 곳이 무궁무진합니다. 예를 들어 그냥 강아지 이렇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문장으로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고요. 또 폭력적인 장면 같은 텍스트 규칙만으로 유해 컨텐츠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도 있죠. 사진을 보여주면 가장 딱 맞는 설명을 찾아주는 것도 가능하고요. 정말 대단하죠?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와닿으실 텐데요. 요즘 정말 핫한 AI 이미지 생성기 있죠. 푸른 하늘을 나는 우주 비행사 같은 글을 입력하면 그림을 쫙 그려주는 거예요. 바로 그 기술의 신장에 클립 같은 기술이 들어있는 겁니다. 달레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들이 우리의 말을 그림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짝 맞추기 게임을 마스터했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런데요. 이 CLIP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절대 아닙니다. 이 엄청난 기술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림자가 있고요.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. CLBIP는 보잉 747기랑 에어버스 A380기처럼 아주 세밀한 차이를 구분하는 건 잘 못해요. 그리고 사진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 세어보라고 하거나 컵 왼쪽에 있는 포크 같은 공간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아직은 많이 서툴죠. 당연히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것 같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편견의 문제입니다. 이건 클립을 만든 오픈 AI가 직접 공개해서 더 충격적인데요. 모델에게 범죄자나 동물 같은 단어를 주고 사람 사진들을 분류시켰더니 0세에서 20세 사이 사람들의 사진을 무려 32.3%나 이 부정적인 카테고리로 넣어버렸다는 거예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인터넷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사회의 취약한 편견을 AI가 그대로 학습해버렸다는 정말 섬뜩한 증거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. AI가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먹고 자라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AI에게 인류의 위대한 지혜는 물려주면서도 우리의 부끄러운 편견은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클립과 같은 강력한 AI가 우리 시대에 던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